바람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맨날 그 우중충한 사무실에서 맨날 촬영을 하다가 다른 데 와서 촬영을 이거 조명도 있고 좋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실 거죠? 오늘 이야기는 네. 이제 남편이 이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뭐 붙여야 되나? 네, 애착들. 오늘은 남편분이 남편분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뭐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시든 아니면 와이프분이 바람을 피시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네. 우연히 이제 와이프 배우자분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카톡을 보시고 배우자분의 외도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놈의 핸드폰이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막 5중, 6중 장관 안 하지. 실장이 안 열리잖아요. 아니, 지문 무조건 지문이잖아. 나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아닌 것 이게 같은데요? 철통 보안을 아닌 것 해놓은 같은데? 거고. 그 까봐야 돼. 아무튼 이제 알게 되셨는데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놀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선은 이거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다 봤는데 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한 내용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을 안 해놨나 그쵸. 보죠? 전화번호 저장이 안 돼 있고 이름도 이제 뭐 닉네임 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실명도 모르고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신 거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카톡 내용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보가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이렇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톡만 있는 내용이네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카톡을 봤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배우자분이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추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실토를 하신 거죠. 미안하다. 이렇게 사람을 만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상대방 상간남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름이랑 뭐 대략적인 뭐 내용들을 알게 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화번호는 모르시고 전화번호는 모르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 모르게 뒤에 미행을 하신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직까지 만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행을 하셨다가 옳았구나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같이 있던 자리를. 그 둘이 만나는 상황을 잡으신 거죠.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냥 바깥에서 밖에서. 이제 밥 먹고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를 네. 이제 잡아서 다 몰래 이제 촬영을 하셨어요.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이 상간남 되시는 분이 분칭을 쓰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간남이 뭐 인터넷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셨나 봐요. 또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네. 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송달은 어떻게 됐어요. 네. 송달이 돼서 네. 이제 상대방이 받아봤을 거잖아요. 상간남이. 그렇죠, 그렇죠. 딱 받아봤는데 이거 내 이름 맞는데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여자를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증거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맞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름이랑 이게 송달 받은 주소는 우리 집 주소도 맞고 한데 그 만난 당사자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피고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이제 다 봤더니 불사 그 영상이 계속 측면만 찍혀 있는 거예요. 옆모습만. 옆모습만. 이게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눈, 코, 입이 정확히 보였으면 특정이 됐을 텐데 정말 이렇게 딱 옆모습만 있었나. 근데 보니까 눈, 코, 입이 이렇게 다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가? 이게 몰래 찍는다고 좀 멀리서 찍으셔서 그런 건지 계속 정확히 정면이나 살짝만 한 10도 정도만 이렇게 됐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피고라는 분, 그러니까 그 불륜을 하신 그 내연남이라고 그러지. 그쵸. 이 내연남 분하고 이 남편분이 촬영을 한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남자랑 닮기는 했겠지. 동일 인물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내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인 거고. 그쵸. 그럼 이제 그 배우자분도 뭔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배우자의 이제 증거가 네. 필요하니까 네네. 부탁을 한 거예요. 배우자한테. 이 사람이 네. 너의 내연남이라는 거를 밝혀라. 말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알겠다.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예.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 갑자기? 아니다. 처음에는 한 바람 거죠. 폈다고 했다며. 근데 바람 폈다 인정은 했는데 근데 얘는 아니다. 얘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간남의 정보를 달라. 아, 난 모른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알려줄 수는 없다. 만나기는 했는데 줄 수는 없다. 그죠. 정보를 줄 수는 없다. 내가 이거네. 바람 핀 거는 미안한데 그 둘이 그 어느 사람에 정도의 이런 좀 입맞춤이 있었나 보네. 그러면 넌 그럴 나를 죽어도 수도. 모른다고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남편한테는 증거가 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피고 되시는 분이 내연남 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네. 특정이 안 돼서 네. 기각되셨어요. 그 내연남을 상대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지 못해가지고 영상은 있는데 얼추 봐도 담기는 했어. 담기는 했는데 아니래니까. 그죠.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얘라는 증거를 제출을 해라. 그럼 뭔가 증거를 제출을 못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네. 추가적으로 네. 그 사람의 사진을 제출을 하긴 했어요. 사진을 제출을 했는데 네. 이 내연남이 네. 이 사진 인터넷상에서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다. 그냥 서치 그냥 좀만 인터넷에. 하면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고 되시는 분은 어쨌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럼 이 사진은 뭐냐?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구했다. 와이프 되시는 분의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서 구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서칭을 해서 찾은 거다. 가 된 그러면은 거예요. 이 원고,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한테 얘가 얘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그러니까 이 내연남의 사진을 제출을 한 거죠. 얘가 얘다. 그럼 이제 내연남 입장에서는 이건 내 사진 맞아. 근데 내 사진은 인터넷에 되게 많아. 근데 이 동영상에 찍힌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얘라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전혀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생뚱맞은 사람한테 소송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기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흐지부지 된. 근데 이제 이렇게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 사람 솔직히 이 내연남이라는 아니면 뭐 내연녀나 아무튼 어쨌든 이 상간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내 배우자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배우자는 이 사람을 잘 알지 몰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정보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 되게 제한적이고 막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기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증거를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는 하셨는데 네. 그 증거들이 부족했던 거죠. 아마 좀 이렇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면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됐을 텐데 좀 그런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소송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네. 아무래도 당사자 특정이 확실히 돼야 그렇죠.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특정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래 내역이 있어가지고 뭐 은행에다가 사실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군데다 사실조회를 보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사건이 왜 이렇게 늦게 돼요? 더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제목은 얼굴만 아는 그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놈의 얼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